코 수술을 했는데 코끝에 뾰루지가 났는데 이걸 짤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민성형외과 민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내가 코 수술을 했는데 코끝에 뾰루지가 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끝에는 이제 피지분비도 많고 각질도 많이 생기고 모공도 크고 여드름이나 단순 뾰루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셨던 분들한테서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었고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술하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모낭염 같은 뾰루지가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코 수술을 하는 방식이 아주 옛날에는 실리콘을 콧대부터 코끝까지 집어넣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끝에 텐션이 많이 가해지게 되면서 피부가 얇아지다 못해 이제 피부가 비쳐 보이기 시작하면서 코끝이 빨개지고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이제 뾰루지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코끝에가 뾰루지처럼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래에 수술하는 방식들은 이제 실리콘만 집어넣지는 않고 코끝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연골도 얹고 그리고 그런 것들 실로 고정시키고 콧대는 실리콘을 넣는데, 어쨌든 피부 자체에 원래 낮았던 피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이 피부를 이제 안쪽에서 튼튼한 연골로 밀어 올리게 되고, 그 연골로 인해서 피부 자체가 이제 장력을 받게 되면서 이제 피부가 점차 빨개져 있다가 얇아지는 것이 다시 이제 또 피부의 자극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뾰루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코끝에 이제 연골 같은 거를 고정했던 얇은 실들이 그 실 한 조각만 이제 피부를 뚫고 나와서 이제 코끝에서 뾰루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끝이 빨개지면서 모낭염이나 염증이나 여드름 같이 생겨 보이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여드름인지 아니면은 염증인지 아니면은 뭐 단순히 실 같은 게 튀어나온 건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는 사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점검이나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이 뚫고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이거는 실리콘이 뚫고 나오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고, 기둥과 코끝에 연골을 얹어놓은 곳이 장력이 세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얇아진 것인 경우에도 이게 정말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확인을 해서, 이 장력이 너무 세다면 코끝을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보완이 필요할 거고, 장력이 세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이게 점차적으로 피부가 얇아져서 비쳐 보일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코끝에 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고정했던 실들이 만약에 노출이 된 거라면, 그 실이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구멍이 커지게 되고 바깥쪽에서 표피세포들이 이제 만입이 되고 그러면서 반복적인 염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을 조기에 이제 제거를 한다든지 원인을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게 코에 수술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여드름이었고 모낭염인 경우에는 아이고 모낭염 낫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모낭염이라고 하는 게 모낭염이 생겨서 거기서 모낭염이 생겼다가 해소가 되면 너무 다행인데, 이런 염증들이 환자분들의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쪽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모낭염이고 수술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시작이 됐지만 점점 진행해서 수술한 곳까지 염증이 퍼지게 되고 거기로부터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끝에가 빨개지고 염드름이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나는 수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여드름인지 수술한 곳에서 염증이 생겼는지를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술한 의사의 이제 진료를 좀 보시고, 이게 수술한 의사 선생님도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만일을 위해서라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소염제나 항생제 같은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이제 복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경우에는 코끝에 빨개요, 뭐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여드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오신 분들인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깝게 많이 망가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코에 염증이 생겼고 구축이 오게 되면서 피부가 딸려 올라가고 실리콘 그대로 있게 되면서 실리콘이 코끝을 자극하면서 빨개진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염증이 생기긴 했는데 딸려 올라가진 않고 실리콘이 밀고 내려와서 염증이 생겼고, 또 그 위에 살이 계속 차오르서 마치 이제 혹처럼 튀어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제 코에 뾰루지가 생겼었는데 이 뾰루지가 과하게 생겨서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더 파급이 되면서 염증으로 이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행 과정이 염증이었는지 여드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명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코 수술의 부작용, 염증 구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내가 이게 뾰루지인가 염증인가 아니면 코에 문제가 생겼나 판단을 혼자 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빨리 보시고 이 부작용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코끝이 빨개졌을 때 이게 내가 염증이었나 여드름이었나, 수술 전에는 나는 원래 여드름이 많았으니까 이것도 여드름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염증으로 진행이 돼서 구축이나 망가지는 코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판단은 수술 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술하신 분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가 빨개졌다, 코끝이 빨개졌다면 바로 수술하신 병원이나 아니면 재수술 전문 병원으로 가셔서 상태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